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매수 잔량 47,300원에 15,000주 고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47,500원 체결되고 밑으로 훅 떨어지는 물량이 있다면 47,300원 편입하시는데 신규 편입이 아니잖아요. 20% 비중 유지고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편입 10%인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10%씩의 매수 사인을 들여왔었죠. 그렇다는 부분을 지금 기준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 5%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그 기준에서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2월부터 7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전에 뭐 여기서 바닥에서 샀습니다, 뭐 수익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9월 달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뭐 공식적으로 뭐 47,000원이 제일 높은 매수 단가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에 47,000원 돌파하고 이제 오늘 뭐 1,000만 주의 거래량 넘길 수 있는, 좀 더 기술적으로 다 봐드릴 거예요. 그냥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오전에 46,000원 공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편입할 거예요 물어보실 정도라면은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점에서부터 얼마? 1,500원이 더 들어 올려졌어요. 그럼 최소 3% 이상의 수익인 겁니다. 하나솔루션 정도를 들어가실 기준의 자산이라면은 아무래도 더 큰 규모의 자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소형주 매매하시는 그런 기준점보다는. 지금 47,450원 4병 공방인데 거래량이 670만 주예요. 그러면 이제 2시간, 지금 1시 55분이니까 1시간 25분 정도, 마감 동작까지 뭐 1시간 3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계속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충분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죠. 뭐 이번 주 내내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이번 주 내내 41,000원, 41,900원, 43,500원, 46,000원, 지금 방금도 47,300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41,000원에서부터 추가 편입을 들어갔을 때에, 또 신규 편입을 들어갔을 때에 5% 플러스 마이너스 편입 기준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지금 20% 비중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못 채우신 분들은 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왜 차익 실현을 안 하고 계속 채우라고 하냐. 주봉의 기준에서 지금 첫 번째 이유, 기술적으로 놓고 보시죠. 그러면 펀더멘털적인 부분 조금 더 보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실 때 첫 번째 이유의 기준에 이번 주 내내 그 기준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어느 거? 다음 주 기준에 이제 4천만 주, 이번 주 기준에서는 OMA 20MA의 그 기준 3천만 주 정도만 실려도 된다. 어제 오늘 1,000만 주씩 실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조금만 더 주면은 3천만 주 저 수준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사거래일이라는 건 나중에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사거래일인 거지, 뭐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가 사거래일이었는지 전주가 이거래일이었는지 누가 알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의 크기가 얼마큼 나왔느냐의 그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주의 기준에 쉬어가는 흐름보다는 치고 돌리는 흐름을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우리는 급진갭도 놓고 보지만 돌파갭도 놓고 본다 그랬어요. 그럼 상승 잉대 확인형의 이 기준이 주봉이잖아요. 일봉이 아니잖아. 우리가 캔들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1에서 3거래일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나와도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럼 갭에 대해서 캔들의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앞전 고점이, 이게 주봉으로 따지면, 주간으로 따지면, 일수로 따지면 정상적인 일수에서는 10거래일이 되잖아요. 그 10거래일의 범위를 넘겨주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15거래일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돌파갭이란 말이에요. 꼭 무조건 이 앞전의 고점을 넘겨야 돌파갭이 아니에요. 직전 고점을 넘기는 게 돌파갭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넘겼다고 이게 그러면 돌파갭이 아니면 저기 앞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야 돌파갭인가? 그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을 돌파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넘기면 여기도 돌파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면은 급진갭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걸 돌파갭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보수적으로 놓고 보시는, 짧게 보시는 경우는 3만 원부터의 기준이 잡히죠. 그럼 대략적으로 10,000원 기준 변동성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이 변동성과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최소 거래 대금까지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적으로 굳이 놓고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정도 자락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원의 기준. 2만 원의 기준과 4만 원으로 기준 잡으면 6만 원까지 열려있다. 저고점을 놓고 보려고 들여다본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제발 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의 시각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 깔끔하게 보이죠. 사상 최대치의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세를 연출해 준다. 그 강세를 연출해 주고 있는데, 아니 뭐가 무서워서 오늘 장중에 무료방에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구는 바보여서 300만 원씩 내고 VIP 방에 들어와서 이걸 다 듣고 계시나요? 그만큼 이 1% 밑에서 사는 범위, 남들이 다 이거 난리 났다, 니꼴라다 니꼴라 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시장에 눌려서 밀렸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와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니콜라가 터지니 거기에 한 단계 더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자 여러분, 니콜라 관련된 내용은 니콜라가 현대차 그룹을 흔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하나솔루션을 흔들어 놓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니콜라가 약보합이었고 시간에서도 약보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강세. 오늘의 기준에서는 니콜라가 급등이 나왔죠. 거기에 심리적인 요인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들까지도 이렇게 올려놨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갭상승을 누가 해나요? 동학개미가 합니까 이거를? 예? 아니 이거를 지금 동학개미가 들어 올려놨어?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동학개미가 움직임을 줘요. 외국인 기관 또 프로그램 매수 이런 부분의 흐름에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거, 기술적인 분석 내에 심리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준점 잡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수급과 심리 부분. 심리라는 건 뉴스를 얘기합니다. 또 말 그대로의 심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뉴스라는 거는, 심리라는 거는 미국의 대선? 아유 참, 어찌됐건 미국의 대선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대선의 기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심리죠. 그죠? 거기에 태양광, 거기에 수소차, 거기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경영권 승계 작업,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오죠. 경영권 승계 작업. 보고서 내용도 잘 보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 나와요. 이 많은 뉴스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는 거는, 아니 SV 인베스트먼트 오늘 변동성 나오고 BC 월드작 변동성 나오고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다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인 거지. 가만히 있는데 변동성이 나옵니까? 사상 최대치의 변동성,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 거기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놓고 보자 그랬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어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놓고 보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우 뭐 계속 치고 가네. 계속 치고 가. 아니 하루에 24%씩 올랐던 종목인데 얘가 뭐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평가 상태의 국면, 글로벌 시장 대비 글로벌 시장의 화학업종의 PER이 18배, 20배 이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예요. 아이 그럼 얘만 저평가나? IT는 저평가 아니에요? 그거의 기준이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4배, 5배 정도 형성돼 있을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PER이. 예? 그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고평가라고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버슈팅이 나올 때 그렇게 따지면 31배까지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오버슈팅이든 실적이 악화돼서 밀려 내려올 때 오버슈팅이든.
지금의 범위를 버거운 펀더멘탈의 위치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흐름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52주 고가를 뛰어넘는 수준의 흐름이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의 기준에서도 변동 거래량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래요. 맨 지금 요즘에 뭐 동학개미 얘기 나오고 난 그게 제일 싫어. 말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 아니 무슨 동학개미라는 게 어딨어. 여러분들은 성구자라니까 그냥. 성구자. 일송종 푸른 소는 몰라? 아시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일송종 푸른 소른처럼 성구자처럼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성구자인 거예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진짜 경기가 좋고 유동성이 막 날아다니고 경기가 좋음으로써 감춰둔 돈이 막 튀어나오는 거. 지금은 유동성이 똑같이 좋은데 이건 감춰진 돈이 아니라 멈칫멈칫 들어오는 거고 아주 그냥 막 흥이 나서 야 이거 대박이네 흥이 나서 경기가 좋네 으아 보너스 받았네 이렇게 흥이 나서 그것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있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때 흐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쭉 당겨서 올려보면서 볼게요. 거래량 부분이 개인들 동학개미 웃기셔 진짜. 대형주의 경우에 호가를 넘기는 건 누가 넘긴다 그랬어요. 큰 손들이 한 번씩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해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연동된 해치 물량, 주식 선물에 대한 해치 물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을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고. 근데 왜 자꾸 그냥 키로스님 위아더 뭐라고 쓰신 거야? 나 진짜 위아더 퍼스트 뭐야? 펭귄? 펭귄이 뭐야? 나 진짜 영어 약하단 말이야. 난 일본에 있었지 영국에 없었어. 미국에 학교 다닐 때 영어 맨날 꼴찌했어. 꼴찌. 영어 쓰는 사람 제일 미워. 나 키리우스님 그 읽는데 제일 힘들어 내가. 퍼스트 펭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오후장에 들어서의 흐름도 지금 조금 전에 47,000원 그 15만 주 이런 물량도 개인들 큰 손이 땡기면서 여러분들 현혹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땡겨버리면요.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라든가 혹은 해치 물량의 매도라든가 이런 수급을 감내하지를 못해 감당하지를 못해요. 개인들이 무슨 동학개미들이 지금 들어올 에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엊그저께 월요일날 10% 폭등 나오고 화요일날 눌려있을 때 화요일날 눌려있을 때 어땠어요? 그때 개인들이 41만 주 떠하는 걸로 보여줬잖아. 그럼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린 건가? 사서 방어를 한 건가? 웃기셔 아주. 던지는 외국인 기관들이 위에 걸어놓고 있었고 그것을 갭상승으로 잡아내려고 했던 쪽이 그냥 떨어지는 물량 잡을까 기준으로 이런 매수 강도가 들어와 주니 이걸 바탕으로 개인들이 따라붙어서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개인들이 더 산 것처럼 보여진 거지. 실질적으로 보세요. 순매수의 기준에 41만 9천 주. 와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에이 진짜 바보야 아주 진짜. 저게 동학개미의 승리야? 42만 주 사가지고 0.3% 사가지고 동학개미에 들어올렸나? 하나솔루션 지금 오늘 연휴 앞두고 이제 접속 인원이 좀 적으신데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 하나솔루션 한번 채팅창에 좀 써줘 보세요. 뭐 한두 분 갖고 계시는데 무슨 뭐 하나솔루션 대박입니다 해봐야 그러면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면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지 다들.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하고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박아서 뭐 비중도 없고 그러면은 얘를 뭐 집중적으로 뭐 전략을 꾸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시간에 신풍제약 전략을 들여다보는 게 낫고 LG화학 전략 보는 게 낫고 LG전자 전략 보는 게 낫죠. 그죠?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솔루션 마님님 5% 또 일만송이님 15% 갖고 계시고 또 키로스님 10% 그리고 44,124원 어우 많이 낮춰놓으셨네요. 션샤인님 5% 동광님 10% 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접속 인원이 많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원체 자산이 크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본업들이 있으시고 사실 뭐 막 이렇게 매매를 제일 죄송스러운 게 막 신성이엔지 BC월드 제약 이런 거 막 중계방송하듯이 교육용으로 막 교육용입니다 하고 올려드릴 때가 제일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 안 들어가시잖아요. 사실 다들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줍줍님께서 5%, 현퍼님 7%, 루이님 7%.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솔루션, 네. 그쵸. 교육용, 그게 자꾸 현혹시켜드리는 건데, 어쩔 수 없어. 제가 이제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 2개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약 오르잖아, 그거하고도. LG전자랑 5%씩. 예. LG전자도 문제 없어요. 전혀.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솔루션 오늘 뭐 한 10% 이상 좀 들어 올려라. 그리고 거래량 1000만 주 만들어 놓고 다음 주 기준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나와주면 제일 좋죠. 그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나오려면, 갭상승이 계속 유지되려면 여기서 움직임 좀 잘 줘야 돼요. 우리 531 선장님께서 하나솔루션 이렇게 531 선장님께서 또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솔루션의 매수의 기준을 우리 권 부장님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 단문 문자 나간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대화가 되고 그 가격에 이제 편입이 되셨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 또 앞전 고점 넘길 때는 우리 이제 뭐 편입 기준을 잡죠. 근데 물론 이거를 최대 폭의 범위를 20%를 잡는다는 거지, 이거를 무슨 다 20%씩 다 잡아버리면은 어떻게 뭐 선산을 팔아야 돼, 선산. 안 그래? 선산을 팔아서 편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최대 비중이 20%입니다. 그 비중 내에서 편입하실 수 있는 여력 범위에서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이렇게 이제 다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누적 수익들이 주도주에서 이런 수익들이 나오다 보니 누적 수익들이 다 나와줘요. 그렇잖아요. 누적 수익이 제대로 다 나와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 잡으실 때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더라도 너무 이제 우리가 늘려놓으면 안 되겠고, 다만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적절하게, 또 LG화학도 있으실 거고 가지고 오시면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 뭐 솔직히 진짜 뭐 어려운 종목도 넷마블 같은 경우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 주는 진짜 뭐 너무 솔직히 맛있게 얌얌, 또 편하게 얌얌, 날로 먹는 그 한 주가 된 것 같아요. 윤정도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비중 조절이 잘 안 되셨다 하시더라도 자신감, 완벽한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48,000원 넘겨서 우리 권 부장님 48,000원짜리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단문 문자 나간 거 하나 하고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목표주가 53,000원으로 조금 더 상향해 드린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차익 실현 없습니다. 월요일날 갭상승 이후에 오버슈팅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보고, 주봉 보고 월봉 보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